안녕하세요. 자, 10번째 강의죠. 구강 직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노동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노동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하고 노동 과정의 변화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노동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좀 하나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요즘 뭐 몇 년 전부터 이 직무라고 하는 거가 채용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는 실제로 채용된 이후에 그 사람의 직무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해서 노동 과정 내에서 노동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장과 노동 과정에 이제 같이 걸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왜 그러면 직무 중심의 채용과 직무 중심의 어떤 노동력의 뭐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게 중요해졌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 중심의 채용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스펙 중심의 채용 이라고 하는 거가 중심적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더라도 직무별로 노동력이 이제 인적 자원이 관리되고 노동력이 사용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연공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기수별로 입사한 연도별로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주로 되어 왔는데, 이제 그게 한국 사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직무 중심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노동 시장하고 노동 과정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인재 선발의 평가 요소로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 이제 경영진에 대한 질문이죠. 상당히 높은 비중이 거의 한 80%가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머지 20%가 기업 문화 적합도라고 하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뭐 125명이니까 사실 이게 대표성이 있는 설문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추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 성실 근면 뭐 이런 거를 어, 뭐 창조 이런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여기 기업 문화라고 돼 있지만 이런 거를 원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보죠. 이게 이제 기본 스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실제로 여기 이제 그 잡코리아에서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인데, 최근에 이 직무 이해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고, 직무 경험 및 경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제 결국은 둘 다 뭐로 묶이는 거죠? 직무로 묶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지식도 사실은 요새는 직무와 관련된 전공, 그러니까 직무 관련 전공 지식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묶이면 상당히 직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회사 기업의 수요가 굉장히 그 많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본인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실과 근면이라고 하는 기업 문화라고 이제 뭐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이 돼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뭐 취미나 특기, 이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인 건데,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을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직무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성격을 본다. 여기 이제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도 보면 인재 선발 방식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직무 역량을 중요시하고 기업 문화, 그 다음에
뭐 채용의 효율성 이제 인적 자원 관리니까 요건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하고 관련해서는 결국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기업 문화라고 하는 건데 이 기업 문화의 적합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진 않아요.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채용도 사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제 가장 먼저 사실 주도적으로 이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변화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에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스펙 보지 않는다거든요. 근데 스펙을 안 보면 뭘 보냐? 그러니까 직무 중심, 직무 능력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무 능력을 보면 부분적으로 여기 스펙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존 채용 방식하고 직무 능력 중심 채용에서 이제 달라진 거는 여기 보면 서류 전형에서 학력, 가족사항, 스펙 등 이력을 봤는데 이게 이제 직무 경력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직무 관련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모든 이 스펙이 다 중요하게 간주되는데 여기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력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업무 역량, 이게 직무 능력이죠. 직무 경력과 직무 능력을 본다. 그 다음에 필기 시험도 업무 관련의 공통 역량, 이게 이제 직무 역량, 직무 능력입니다. 결국은. 업무 관련, 업무가 직무하고 유사한 거니까. 그래서 업무 관련 역량, 직무 관련 역량, 요건 이제 업무라고 하는 게 직무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거니까 크게 보편적인 직무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직무 능력을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면접도 그냥 아주 단편적이고 경험 위주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서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최근 면접은 직무 능력과 관련된,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화된 면접,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그 명확한 질문 문항을 목록을 가지고 이 목록 중에서 이제 골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서는 정해진, 근데 어떤 무엇이 구조화되어 있냐면 직무 능력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질문 목록을 그 면접관한테 주고 그 중에서 당신이 골라가지고 질문을 기본적으로 하세요라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뭐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직무 수행 능력, 성실, 뭐 이거 똑같은 얘기죠. 이제 이런 식의 직무와 관련된 게 채용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으니까 직무라고 하는 거를 노동 과정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직무라고 하는 거를 분석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직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무 분석은 사실은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이걸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서 HRM이라고 합니다. 이 HRM에 있어 인적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적 자원을 직무별로 배치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특히 이제 서구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시작은 직무를 분석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직무 분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포드가 그러니까 테일러주의에 기초한 거죠. 테일러리즘, 포디즘.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 이게 이제 뭐 생산직이나 사무직 상관없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어떤 행동을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분류하고 종합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고 종합하느냐, 이게 이제 직무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이제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직무와 관련된
어떤 채용이나 이런 거에 이제 준비하기가 훨씬 좀 쉬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직무와 관련된 거 생소하시기 때문에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노동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노동부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이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홈페이지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요게 이제 말씀드린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거 노동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 메뉴를 보시면 NCS 통합, 그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교육 훈련 단계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관련된 홍보나 관련 자료가 있는 거고, 나중에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지만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나중에는 이제 국가 기술 자격 체계하고 연동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개발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면 NCS 여기 이제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 NCS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분류가 쭉 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 직무라고 하는 거를 일정한 카테고리로 이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일반 회사원, 그럼 이제 경영회계 사무가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분류로 예를 들어서 뭐 총무인사라고 하는 거를 해보면 다시 총무인사는 세 개의 소분류로 나뉘어지는 거죠. 총무, 인사조직, 일반사무. 그럼 이제 인사조직으로 가면 인사와 노무관리라고 하는 두 가지 세분류로 나눠지게 되고, 이 인사로 들어가면 자 여기에서 이제 능력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능력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인사라고 하는 직무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 그래서 인사기획, 직무관리, 인력 채용 뭐 이렇게 해서 순번이 한 14개의 능력 단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사 직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인사기획이 뭐냐. 그래서 이제 미리 보기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분류 능력 단위의 명칭은 인사기획이고, 정의 인사기획이란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사 전략을 수립하고 인력, 인건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 단위 요소로는 자 그러면 이 인사 기획과 관련된 직무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인사 전략을 수립할 줄 알아야 되고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인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행의 증거는 이 능력 단위에서는 인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한다. 그래서 인사전략 환경을 분석하고 인사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당해년도에 인사전략을 수립한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느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관련된 지식, 인사전략 환경분석법, 관리회계, 기술 능력은 환경 분석의 능력, 그 다음에 사업 전략 분석,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전략적 사고, 포괄적 시각, 거시적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여기 이제 해가지고 내가 금융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금융 카테고리에 자 금융이 있고 보험 요거 이제 은행이죠. 금융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 영업 지원이나 뭐 신용 분석이나 금융 영업, 금융 상품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창구 사무, PB 영역, 카드 영역, 뭐 신용 분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기업 신용 분석. 그럼 이제 기업 신용 분석이라고 하는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미리 보고 이걸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우리 회사에 우리 은행에 지원을 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싶냐? 그러면 자, 어떤 직무를 하고 싶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순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신용 분석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기업 신용 분석과 관련된 직무 능력을 쌓아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기업 신용 분석을 위한 직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련 정보의 수집이라든가 위험을 분석하고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재무 상태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준비했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유동성 분석 뭐 레버리지 분석 이거 이제 이런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아, 이 사람은 직무 능력과 관련된 걸 좀 준비를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다 요의 어떤 내용과 관련된 질문들이 이 채용 과정에서 많이 물어봐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업 신용 분석을 하기 위한 현금 흐름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현금을 하려면 현금 흐름표와 현금 수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슨 법이 직접법, 간접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수록 그쪽에서는 아, 얘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회사에 여기 지원을 하거나 또는 면접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원한 업종 그 다음에 직종 직무라고 하는 거를 요걸 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시고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사실은 뽑아내는 거가 사실은 직무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사업관리, 경영, 금융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예를 들어 보건의료면은 보건의료에서 보건 관련해가지고 보건 의료기술 보건 지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이쪽 보건 업종에서 보건 지원 업무와 관련돼 있는 직무들이 뭐가 있는지를 능력 단위로 뽑아내는 것.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직무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PPT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의 업종, 그 다음에 본인이 지원하는 직종,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떤 직무를 지원하는지를 찾아가지고 요거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가면 면접에서 낭패 볼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만 준비를 하셔도 직무 관련 채용에서 물어보는 대부분은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직무 능력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고 채용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경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직무 경험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업종, 어떤 직종, 어떤 직무 중심으로 나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거를 일학습 병행제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아니면 기업에서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또는 뭐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가지고 이거 플러스 이걸로 해서 나는 여기 이 직무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직무는 이런 직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직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직무 경험을 쌓았고 이런 직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100% 준비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건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직무 분석이 그러면 뭐냐? 요거 이제 그 조직 분석 경영학에서 이제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직무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직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서의 직무가 뭐냐를 분석하는 거다. 그러면 이 직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동작 행위들이 있는 거잖아요. 행위들을 찾아내고 이 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 요건
뭔지 이걸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구성하는 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과업을 설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 과업이 직무를 구성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특정한 직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형태의 과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럼 어떤 과업들이 이 직무를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분석한다.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과업과 직무가 밝혀지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과업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직무 능력 단위라고 하는 아까 이제 보신 거에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책임 등 기본 정보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분석해서 정리하는 게 직무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직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세부 동작, 그게 이제 과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그거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설정된 직무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들, 기술, 지식, 책임성 이런 그 요건에 해당되는 기본 정보를 분석 정리하는 게 직무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직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관련 용어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벌써 나온 게 뭐였죠? 과업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직무.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쓰는데 실제로는 전문적으로 보면 이게 구분되는 용어다. 용어의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관련된 직무 관련 용어로 뭐가 있냐면 요소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과업. 아까 이제 얘기했죠. 과업. 그다음에 직무. 그 다음에 직종, 직렬, 직군 이런 식의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다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뭐 요거는 사실 많이 안 쓰는 용어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직종, 어떤 직렬, 어떤 직군, 어떤 직무에 지원을 했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많이 안 쓰는 이유 중에 뭐냐면 요거는 이제 가장 낮은 단위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소가 모여가지고 과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소는 뭐냐? 동작이에요, 동작. 그러니까 과업의 요소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개별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몇 개의 동작이 모여가지고 동작.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워드라고 하는 걸로 문서 작업을 한다. 그럼 문서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과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컴퓨터를 켜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고 이런 것들로 하면 이 하나하나가 요소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관성 있는 동작의 집합이 과업,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하나하나의 과업은 이제 급여를 계산한다, 서류를 작성한다, 근태를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업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자, 급여 계산, 서류 관리, 근태 관리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급여 관리라고 하는 게 되거나, 또는 채용 업무가 되거나, 인사기획,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직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직무는 뭐죠? 여러 개의 과업이 모이면 그게 직무, job이라고 하는 직무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도 너 직장이 있냐? 그럼 do you have a job? 그러죠. do you have a job? job이 있느냐? 직무가 있느냐? 네가 수행하는 직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내가 수행하는 직무다. 이렇게 이제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work이라고 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job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여태까지는 개인들에게 직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됐었는데 이게 이제 서구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가 모이면 직종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직무의 집합을 우리가 직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직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직종이 모이면 잡의 시리즈, 유사한 직종의 집합인 겁니다. 요건 이제 동일한 계통에 있는 직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계직렬, 전기직렬, 전자직렬, 기획직렬, 관리직렬, 국내업무 이런 식으로 이제 직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요 직렬이 모이면
직군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무직, 기술직, 영업직, 전문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생산직. 이게 이제 하나의 직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 오늘 할 거는 여기죠. 직무. 그 다음에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과업. 요 두 가지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일레멘트고 업무의 가장 작은 개념.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 그 다음에 업무에서 최소 단위. 그래서 이제 단위 업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게 모이면 뭐가 되냐? 과업이 된다. 이거는 태스크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특정 역할을 구하는 여러 동작들의 집합이고 과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부여된 일이 한 단위라는 거예요. 요소가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게 아니라 과업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업 단위로 분업이나 분담을 한다. 노동 과정이 과업 단위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업하고 직무 사이에 어떤 경우에 이제 책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업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책무라고 하는 형태로 개인에게 분업의 형태로 일을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직무라고 하는 그래서 목적이나 수준이 유사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유사한 책무의 집합이다. 또는 책무라는 거를 많이 안 쓰는 경우에는 과업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직무가 모여서 직렬이 되고 직렬이 모여서 직군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제 요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요 개통도를 보시면 직무라고 하는 게 모여 가지고 직렬, 직군으로. 그래서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조직도 같은 걸 보면 마케팅, 사업 지원, 생산, 영업, 연구개발, 영역관리 요거 이제 직군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연구개발 직군에 그죠? 연구개발은 디자인 연구 관련된 거, 포장 개발 관련된 거, 연구 관리 관련된 거, 기초 연구 개발, 제품 연구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직렬이 나눠지는데 이 직렬 중에서 나는 연구 관리다 그러면 연구 관리는 또 다시 표준 직무. 그래서 이제 요거를 L2, L3, L4, L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요 L5, L4, L3, L2가 하는 일이 직무가 내용이 다 상이하다라는 겁니다. 일을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서 조직도 같은 거를 보시면 요 내용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직군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요 직군과 직종 또는 직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은 기업마다 상이해요. 보편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지원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 구조를 보고 이 회사는 직군을 어떻게 구분해 놓고 직종을 어떻게 구분해 놓고 직무를 어떻게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내용을 직무능력 표준 홈페이지에서 기본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원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요거를 소위 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걸 구분했는지를 확인해서 요걸 바탕으로 요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영 관리를 뭘로 나눴죠? 직종을 인사 1, 총무, 재경, 전산, 경영 기획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인사라고 하는 직종은 어떤 직무로 자, 하나 교육기획, 인사기획, 인사운용 담당, 급여관리, 노무관리, 서무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많은 데는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만을 수행할 수도 있고 기업에 따라서
인사팀에 있는데 인사팀에서 어떤 사람은 교육기획, 어떤 사람은 인사기획, 어떤 사람은 인사운용 담당, 급여관리 한 명씩 할 수도 있고 인사팀에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세 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작은 회사는 인사팀이 한 명이면 혼자서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자, 총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직무를 구분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재경, 세무회계, 일반회계, 자금관리, 자금출납, 전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사실은 이렇게 직종과 직무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직종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부서 단위까지만 요 직종까지만 구분을 해놓고 안에서 이 일은 그때그때마다 담당하는 그러니까 담당 직무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뭐만 있었느냐? 부서만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서는 직종 단위. 그래서 인사부, 총무부, 재경부, 전산부, 뭐 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썼는데 이게 더 구체화돼가지고 최근에는 직무 단위로 이제 큰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 안에서도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 인적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뽑아가지고 너 인사부 가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자, 우리 인사에서 지금 급여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 급여 관리 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채용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 이제 어디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직종별로 조직 현황 또는 이제 고용 현황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여기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이 직종을 구분하는 것도 회사마다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공공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렬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 중에서도 자 행정 직렬, 방송통신 직렬, 디자인 직렬, 환경 직렬, 방사성 직렬, 보건 직렬 이렇게 직렬로 다 또 구분을 해서 인적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직종과 직렬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무조건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몇 명이 있다.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직무 분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을 할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결국은 노동 과정이 되는 거죠. 노동력을 구매해서 노동력을 활용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은 구체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 조직 관리라고 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하고 그 일을 누가 수행하느냐. 일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것. 그게 이제 조직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채용과 배치할 때 직무 단위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채용, 노동시장에서 직무 단위 채용, 직무 중심 채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죠. 직무 중심 채용. 그러면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직무에 따라서 직무 배치를 하는 겁니다. 직무별 배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평가할 때 인사고과라고 하는 게 직무를 수행했느냐 잘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임금이나 승진에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키는 거죠. 직무별로 교육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원관리도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데 각각의 직무 영역별로 TU가 얼마나 되느냐. 정원관리, 인력관리를 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다시 뭐죠? 인사고과를 해서 임금관리. 자, 그럼 직무분석이 조직관리, 채용, 교육훈련, 정원관리, 인사고과, 임금관리면 직무분석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거예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방식대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직무분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직무분석을 하는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이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직무 분석이 있고 작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 분석이 있고 혼합적 자 이건 뭐죠? 이거 플러스 1, 2
그럼 뭐죠? 3이죠. 혼합이니까.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뭐 어려울 게 없는데, 과업 중심의 직무 분석은 전형적으로 테일러리즘에서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필요하느냐, 일을 먼저 규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을 배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은 실제로 현재 어떤 예를 들어서 회사 같으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거죠. 그래서 이 하고 있는 거를 직무로 고정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써요. 자, 일을 과업 중심으로 하다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 없는 것도 과업으로 산출이 될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필요한데 하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혼합적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과업을 분석하고 작업자들이 실제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따로따로 분석한 다음에 이걸 결합시켜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산출이 되는 도출이 되는 과업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는 실제 과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고, 여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과업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사람을 배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직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혼합적 직무 분석을 많이 쓴다.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느냐면 당연히 모든 직무를 정확하게 규정한다. 그러니까 분류를 명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술한다라는 거예요. 이 분류된 직무의 특성이나 직무의 특성과 내용을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공식화, 표준화. 자, 직무 분석은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테일러주의 시간동작 연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시간동작 연구의 핵심은 뭐죠? 테일러주의, 공식화, 표준화다. 그래서 정확하게 서술하는, 문서화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건 뭐죠?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의 특성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이게 이제 직무 능력이에요. 자, 직무 능력은 뭐냐? 이 직무를,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관리를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회계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직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디자인 개발이다 그러면 디자인 관련돼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게 직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고 그 직무의 내용을 서술하고 그 직무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뭔지를 쓰는 거, 그게 직무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의 방법으로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회조사 방법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자, 설문지,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이제 그 동작을 기록하는 시간 동작 연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관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는 면접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자, 작업자 중심 파악할 때, 작업자 중심으로 직업을 파악할 때 면접법을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관찰, 체험은 직접 해보는 거, 임상 실험, 혼합. 요거 혼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다 이제 몇 가지를 섞어서 하는 거니까. 직무 분석은 제가 여기서는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에서 했던 설문, 면접, 관찰, 기록, 그 다음에 뭐 실험, 이런 방법들을 주로 두루두루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무 분석을 요 방법론을 통해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식으로 직무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문헌조사라고 하는 거는 왜 하냐면 직무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주로 어떤 거를 하냐면 업무 분장 표가 있어요. 회사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업무 분장 표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어떤 일을 한다.
요걸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직무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 문헌들을 조사해서 직무의 종류, 범위, 내용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에 따라서 직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합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그 다음에 면접이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거하고 직무명세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해요. 이게 되면 직무분석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직무분석에서 나온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가지고 개인의 직무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직무분석은 뭘 하기 위한 거냐?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직무기술서는 말 그대로 직무를 기술해 놓은 거예요. 디스크립션. 자, 이거 뭐죠? 직무의 내용을 정리한 거죠. 직무명세서는 직무 능력을 서술한 거예요. 자, 아까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두 가지가 뭐였죠? 직무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직무분석은 직무기술서를 통해 가지고 직무 내용을 정리하고 직무명세서를 통해서 직무 능력을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직무조사표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쓰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사항, 네가 어떤 팀에 있냐, 뭐 부서가 뭐냐. 그다음에 네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단위가 뭐냐. 그다음에 팀장이나 요거 확인을 하고 요거에 대한 책임자. 그다음에 직무의 개요, 네가 하는 일의 개요가 뭐냐를 쓰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회사가 요구하는 이건 필요 없고 임직원의 교육 니즈를 고려하여 이것도 필요 없고. 자, 계층별, 직무별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 진행인 거죠. 이 사람의, 자, 여기 보면 인사총무팀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교육훈련 담당인 거죠, 결국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이제 채용 관리 안 하니까 이건 쓸 필요가 없고, 보상 관리도 이 사람은 안 하니까 쓸 필요 없고, 뭐만 하죠? 이 사람은 교육 관리만 하니까. 이 사람의 직무는 교육 훈련이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업무 처리 단위 업무를 교육 관리고, 이 교육 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기획, 개발, 진행, 평가 4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직무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실무를 담당하느냐. 이걸 이제 혼자 하면 다 땡땡땡이 되겠지만 여러 명이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자기가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걸 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성과물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뭐냐라는 겁니다. 교육 계획이 나오는 거고 전략을 짠다. 그 다음에 교재가 나오고 교육 결과에 대한 인사팀 통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요거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지표가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전부 다 직무를 조사하는 이 조사표예요. 이거는 컨설팅을 하는 또는 직무 분석을 하는 전문가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중에 하나 예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개인별 직무조사표 해가지고 이거는 뭐죠?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 네가 뭘 하는지를 다 쓰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직무 이름, 이 직무와 교육훈련 관련해가지고 자, 교육훈련, 자, 뭐였죠? 기획, 개발, 운영, 평가. 그래서 그 내용을 쓰고, 자, 요거를 작업량을 연간 몇 회 하느냐, 분기별로 얼마 하느냐, 한 달에 2번, 뭐 예를 들어서 운영은 한 달에 3번, 일이죠. 일별로 3번, 그러면은 뭐 36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건당 1회당 시간 곱하기 하면 연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관련 부서,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숙련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죠? 이 일을 익숙하게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시간, 소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실 중요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지식, 스킬, 능력은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필요 교육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학력이 대표적인 거고. 요걸 다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 거는 직무기술서에 관련된 거면 이게 이제 직무명세서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무 분석을 직무조사표를 가지고 이제 설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작성자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건 간단하게 한 거죠. 직무 네가 수행하는 거 개인 이름 쓰고 홍길동 현재 부서가 뭐고 직군 직급은 뭐. 네. 네가 수행하는 직무의 개요가 뭐고 직무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직무 수행 요건이 뭐냐, 일반적 요건, 지식, 교육, 숙련 요건, 그 다음에 특기 또는 직무 수행 관련 개선사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하면 요걸 모아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직무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거를 회사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명이 전부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무기술서는 그 분류한 거를 모아가지고 직무별로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면 둘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이걸 이제 전부 다 분류를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작 용접이라고 하는 직무가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네, 아이패드가 켜졌네요. 자, 단위 업무라고 하는 거는 제작 용접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세부 활동과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단위 업무를 수행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단위 업무가 제작, 개선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2, 3, 4, 5, 6.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직무능력 표준에서 봤던 능력 단위라고 하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부 활동, 제작이라고 하는 과업을 이게 이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직무, 이게 과업. 그럼 요거는 뭐죠? 요소가 되겠죠. 동작. 첫 번째로 오더를 확인하고 소요 자재를 파악해서 신청한다. 도면에 의거해서 자재를 절단 그리고 조립한다. 완성된 제작품의 확인, 도색, 인계 이렇게 하면 이게 제작의 단위 업무 과업, 제작 과업이 되는 겁니다. 개선 과업은 생산성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한다.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실시 및 보완한다. 이렇게 이제 이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직무 제작 용접과 관련된 이 직무라고 하는 거를 6개의 과업, 능력 단위로 구분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동작들이 필요한지를 써놓는 게 직무 기술서다. 결국 뭐죠? 이거는 직무의 내용을 규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네. 네. 요거 이제 비슷한 얘기니까 직무기술서는 넘어가고 요거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양식이 다르지만 결국은 직무 목적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해서 주요 책임 및 활동 요거 이제 능력 단위를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인력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 및 보완.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중요도, 빈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거 직무를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직무의 요건을 이제 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경력이 뭐냐? 대졸, 전공은 상경계열. 인사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경력기간이 5년, 인력개발은 3년, 경영계획은 2년. 인사 필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수준 상에 해당되는 인사전문가 과정을 거치거나 인력개발 전문가 과정을 상으로 해야 되고 필요 지식은
자, 여기 되는 거죠. 경영학 전반, 인사관리론, 조직행동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돼야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관련된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이건 이제 자격증을 어디서 발급하느냐? 산업인력관리공단. 이게 직무 요건이죠. 이거 이제 직무 명세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직무 능력,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다 밝혀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보면 수준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키워드, 행동 양식,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예시니까. 자,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거에 이제 직무 플러스 명세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의 내용과 그거에 필요한 직무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것이 직무 분석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 교육, 평가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걸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제가 양식을 드릴게요. 양식을 드리는데 요 양식에 맞게 여러분들이 뭘 쓰시면 되냐면,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직무를 하나를 선정을 하시고, 요 선정한 직무에 대해서 직무의 내용하고, 뭐 복잡하게 양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직무, 그거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어디서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직무능력 표준, 국가 직무능력 표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 홈페이지의 조직 구조 내지는 조직도라고 하는 거를 홈페이지에 찾아보시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